못하는 거야. 붙은 줄 알면 최저학력 기준에서 똑똑똑.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쌓였어요. 이게 2억 정도 쌓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 방에 얘가 다 끌어가지고 갔어요. 막 사람들 서울대인데 심지어 법대네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장학금 다 받아서 2억 정도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여있던 장학금을 군청에서 다 받아갔던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학교가 좋은 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대입을 봤을 때 좀 나쁜 학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가 아니야. 나야. 남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수시 맞춰놓고 내신 점수 따놓고 학교가 좋건 나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좀 더 최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면 수능까지 잡아가지고서는 최저학력 기준 맞춰놓고 이러고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명문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몇 년 남았어? 2년 남았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선생님은 또 이런 경험도 이런 것도 봤어요. 2년이란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지. 적다면 엄청 적을 수도 있지만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한 발 한 발 보세요. 목표를 세울 때는요. 나의 꿈은 여긴데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보고 가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앞에 놓인 한 발 한 발만 보세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계단만 올라가란 얘기예요. 그 하루하루에만 성실히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거 하나 이용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재수를 했을 때 달력인데 어때? 완전 드럽지? 완전 날같이. 왜? 1년 동안 요거를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막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난 최고가 될 거야. 이제까지 못해본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일은 쉴 수 있어. 뭐 등비수열까지 오늘 끝내고 가자. 진도를 함께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마음이 풀어질 때 한마디 적는 거야. 나를 다잡을 수 있는 것.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쌓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X표를 쳐가면서 수능날까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X표를 쳐가면서 이제 어떤 힘든 일이나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될 일 같은 일기를 여기에 적어간 거야. 긴 일기를 쓸 시간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글을 써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수능시험 대부다 잘 보고 서울대 붙어있고 이랬던 거야. 솔직히 선생님은 서울대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한테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노력을 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나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그렇게 잡으려면 내가 적어도 연대를 다니는데 목표를 적어도 서울대로 자꾸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의 최선까지 했는데 안 가면 이건 뭐 내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다고 칭찬은 해줘야지. 왜?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목표만 세워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수학 3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도 되게 어렵게 나와서 뚝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영어도 그래요. 내가 영어가 확실히 고3 수준에서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학생들, 아주 어설프게 8, 90점대에 걸려있는 학생들은 똑 떨어져서 막 10점씩 내려앉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영어도 좀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생님 난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궁금해요 라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방학 중에 상담을 요청하면요. 선생님이 단기 완성으로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는 있지만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영어에만 미친 듯이 올인해야 되는 빡센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공부 방법으로 참고로 선생님은 20명의 학생을 딱 3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 중에 제일 못하는 친구는 24점 맞던 친구였는데 3월달 그 중학생들을 가르친 거야. 3월달 모의고사에서 그 친구 93점 나왔었어요. 딱 3개월 가르치고 나머지 애들은 물론 걔보다 훨씬 잘했겠지. 그런 공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영어가 궁금한 사람은 개별 상담 요청하시고 오늘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미친 듯이 하십시오. 수학 남들이 한 번 풀 때 나 세 권은 좀 힘들 수 있어? 2권. 근데 참고로 아까 그 대건고 학생은요
선생님한테 그랬어. 선생님 저 3권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수학상 영상 강의로 듣고 있어요. 한 권. 그래서 일주일에 4권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보통 300문제 전후지. 맞아요? 문제가 한 33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예, 4 합니다. 그러면 4, 32, 4, 32, 예, 1320문제를 일주일에 이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문제? 200문제 정도 풀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확답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하루 200문제 할 수 있지 않나? 방학인데. 예.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아씨, 오늘 선생님이 드디어 가르치다 보니까, 예, 오늘 드디어 강박증에, 예, 수학 문제 5문제를 못 풀어서 밤새 끙끙대다가 울음을 터트리고 오늘 수업을 좌절해서 못 나온 친구도 한 명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강박증은 필요 없어요. 예, 모르는 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 혼자 나를 이기겠다고 끙끙대지 말고 선생님에게 토스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별표로 날리세요. 단! 별표를 질문을 할 때는 예입니다. 적어도 답지를 한 번은 뺏기고 난 후에 별표 질문하기. 그냥 문제 길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별표 날리면 안 풀어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예,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은요 19페이지요.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 되겠습니다. 우리 무한대 먼지풀이법 1탄 배웠는데 무한대 먼지풀이법 1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여기 앉자. 섭류 납입 안내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훈, 네, 추세하야, 조국군, 최노울량, 노울령, 네, 김대형군, 네. 자, 그러면 무한대 먼지풀이법 1탄. 1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애니 미스였어요. 애니 미스였죠? 자, 그러면 이제 2탄은요. 애니 지수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애니 지수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의 전제 조건도 뭐냐면요. 얘가 무한대로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잠깐요 18페이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8페이지에 보면요. 아래 값에 따라서 발산하거나 유한학정치에 도착하기도 하지. 그 중에서 무한대로 가는 경우 누구밖에 없어? 아리. 무한대로 가는 경우 누구밖에 없어? 아리? 1보다 큰 경우. 맞습니까? 오,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은 R, 즉 공비가 1보다 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건지 해석하는 건지 보자. 자, 여기에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있습니다. 지수 n에 관한 1차 식요는 단항식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n자리에 이제 1, 2, 3, 4 대입해서 무한대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2, 4, 8, 16, 32, 1024 땡땡땡. 와우, 얘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3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에서 n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얘 역시 무한대로 갑니다. 와, 그러면 둘 다 되게 큰 무한대네. 그런데 여기에서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이 두 개의 식을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요, 좀 더 큰 느낌이 드는 3의 n제곱으로 나눠봤어요. 얘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n자리에 숫자를 딱 넣었더니 3분의 1, 9분의 4, 27분의 8, 81분의 16, 243분의 32 이래서 얘는 대략 59분의 1이지. 대략. 오, 대략 59분의 1.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오씨, 얘 점점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죠. 반면에 아래에 있는 녀석은 어때? 그냥 계속 1 해서 결국 1로 가겠지. 이 1에 비하면 이 작아지는 녀석은 점점점 작아져서 결국 뭐가 된다? 먼지가 되고 만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예. 밑에 있는 문장이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즉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제곱은 3의 n제곱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지가 된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먼지 풀이법 1탄처럼요. 가로 라인으로만 풀이를 하셔야 돼요. 가로 라인으로만 풀어야지 분모 분자에 있는 거 막 먼지라고 날려버리면 안 돼요. 즉 이와 같이 식이 나오면 어머 먼지네? 이렇게 가로 라인에서만 지울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는요 무한대먼지 풀이법과 서술형 평가에 사용하는 그런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그 두 가지 모두 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 보자. 얘 공비가 몇이에요? 공비가 9지요. 맞아요? n의 개수순까지가 공비예요. 3의 제곱 9야. 얘는 8이지요. 둘 중에 누가 먼지? 8의 n제곱이 먼지예요. 자, 요 녀석은 공비가 몇입니까? 8. 요 녀석은 공비가 몇입니까? 9.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이 먼지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남아있는 식이 뭐예요? 3의 2n 제곱분의 3의 2n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약분하면 결국에 얘는요. 뭐만 남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분했더니 뭐만 남아요? 3의 마이너스 2제곱만 남겠죠. 그러면 n 무한대로 가라. 백날 외쳐봤자 뒤에 n을 받아줄 애가 없으니까 그냥 답 몇입니까? 9분의 1. 무한대먼지 풀이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중 솔루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로 얘를 풀면 다음과 같이 풀립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 분의 8 곱하기 8의 n제곱 플러스, 자, 여기는 개수가 몇이야? 이렇게 8처럼 오는 수 몇 써야 된다?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라고 이와 같이 적어주고,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눈다?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 둘 중에 큰 녀석으로 나눠버리면 1 마이너스 9분의 8의 n제곱분의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적고 났더니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를 향해 간다? 0. 얘가 어디를 향해 간다? 0. 그러므로 남는 값은 몇이다? 9분의 1만 남는다. 자, 시중 교재로는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풀 땐 먼지 풀이법, 그리고 서술형 평가일 땐 일일이 풀어주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보자. 딱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간다. 먼지 보이네. 먼지는 누구? 답은 뭐? 무한대. 하지만 이게 시중 문제라면 이제 또 뭘로 묶어야 되겠어요? 3의 n제곱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돼서 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0. 결국 3의 n제곱만 남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시중 솔루션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제일 먼저 보이는 가장 강력한 문제의 특징 뭐가 보입니까? 수렴하는 수열 AN이 보여요. 와,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 문제는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n이 외쳐요. n은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외칩니다. 자,
무한대로 가라고 외쳤을 때 n으로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엄청 많지? 이 녀석들한테 이제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고칠 것만 고쳐둘게요. 얘는 3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 알파로 간대. 뒤에 있는 거 뭐라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원래 동시에 가도 되지만 얘부터 우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3의 n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아래식에선 누가 면집니까? 예, 3의 n제곱 포함한 식. 윗식에선 누가 먼지입니까? 3의 n제곱 포함한 식이에요. 와, 남아있는 식 약분하니까 약분되죠? 결국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5는 5야 라는 식만 남네요. 자, 우리의 목표는 알파였는데 알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풀립니다. 자, 이 문제 서술형 평가로 풀어드릴까요? 말까요? 서술형 평가로 풀어드려요? 말아요? 풀어드려요? 예, 풀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달라는 사람 우선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서술형 평가로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의 n제곱 5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3의 n제곱을 분모분자를 뭐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 5의 n제곱으로 나눈다.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는 5 그냥 5 나오네. 플러스 알파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나와요. 얘 어디로 갑니까? 0. 얘 어디로 갑니까? 0. 그래서 남은 식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5 나오네요. 얘가 5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일 수열의 극한까지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권 더 풀 사람은 다 풀고 한 권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돼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는 문제랑 비슷한데 바깥에 n분의 1제곱 하나 더 나왔네요. 자, 얘도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소개만 봐서 먼지 지워요. 3의 n 곱하기 n분의 1제곱입니다. 답 몇 나오겠습니까?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부터 풀어주는 거야. 안에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3의 n제곱으로 묶어서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으로 묶고 바깥쪽에 n분의 1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을 풀었더니 얘가 0으로 가죠. 결국에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3의 n제곱만 남아서 답은 3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푸셨고요. 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묻자.
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필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이제 푸는 거 좀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먼지는 누구야? 분모에서 먼지는? Pn제곱. 자, 분자에서 먼지는 누군데? 예. 어머,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A. 어머, A가 답이네. 되게 잘 풀었지? 빵점짜리 풀이에요. 왜?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였나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요 개념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제목에다가요.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은 무한대로 갈 때만 사용 가능하다. 즉, R이 1보다 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다는 건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 먼지풀이법을 위험하게 함부로 막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아는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줍니까? 뭐로 나눠줍니다? A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예. 그런데 얘가 0으로 가더라. 얘가 0으로 가더라. 그래서 남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A밖에 없더라. 똑같은 A여도요. 예. 먼지풀이법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근데 먼지풀이법 막 어설프게 써놓고 답 맞네. 나 되게 잘 풀었다. 패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수학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같은 팁이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상급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용이하다야. 자, 아래 n제곱이 포함된 문제 유형 어떻게 푸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문제 속에 3n제곱, 5n제곱, 7n제곱 이렇게 숫자의 n제곱 두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으로 푸시면 됩니다.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으로 그냥 마구마구 지어가면서 그냥 푸시면 게임 끝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아래 n제곱하고 숫자가 보여요. 1이건 2이건 3이건 그냥 일반 숫자가 보여요. 이 경우에는요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합니다. 즉 절대값 R은 1보다 크다, 절대값 R은 1보다 작다, R은 1이다, R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요런 기준으로 분류해서 일일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아래 n제곱과 a n제곱이 나왔어요. 여기서 a n제곱이라는 것은요. 뭐 아래 n제곱과 3n제곱, 아래 n제곱과 7n제곱, 아래 n제곱과 5의 n제곱과 같은 특정 숫자의 n제곱하고 아래 n제곱이 겹쳐 나온 거야. 즉 요런 구조와 요런 구조가 같이 나온 문제가 요 유형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 무조건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a하고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즉 절대값 R은 A보다 크다, 절대값 R은 A보다 작다, R은 A다, R은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런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n제곱이 나오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혀 풀이가 달라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나? 예. 와우, 비방 필기 되게 빨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꼬라지를요, 위에 있는 문제 유형을 1, 2, 3이라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1, 2, 3 눈에 받으셨죠?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무한수열의 극한각 구하래요. 자, 이 수열의 극한각 구하라는 건 이 앞에 뭘 붙이라는 얘기야.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수에 n이 오는 아래 n제곱이 오는 유형
1, 2, 3 중에 몇 번 유형 되겠습니까? 2번 유형이에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예,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푼다? 1과 마이너스 1. 즉,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자,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고 문제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R이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봅니다. 구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다요. 자, 그런데 얘 볼까? 얘 R이 1보다 크지. 얘 무한대로 마구마구 가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얘 뭐 되겠어요? 먼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답은 몇일까? 1 되겠습니다. 얘 보도록 할까요? R이 1보다 작을 때 얘 어디로 가요? 0.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향해 가겠죠. 그러므로 1 플러스 0분의 0 돼서 몇 나오겠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요번에 R이 1이래. 그럼 1 플러스 1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 하면 되지. n을 백날 무한대로 보내봤자 1이지.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런 꼴의 극한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이 세 종류인 거예요. 야, 이 범위에 있을 땐 얘가 답이고 요 범위에 있을 땐 얘가 답이고 요 범위에 있을 땐 얘가 답이야 라고 분류를 하는 순간 여러 종류의 답이 탄생한다 라는 걸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1, 2, 3 중에 몇 번 유형 되겠습니까? 3번 유형이에요. 자, 이런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 푼다? 거기 문제 보고 얘기해요. 7과 마이너스 7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엄청 쉽죠? 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극한값이 이 말 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의 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7의 n제곱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r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이처럼 7의 n제곱 r의 n제곱이 나오면 첫 번째 절대값 r은 7보다 크다. 두 번째 절대값 r은 7보다 작다. 세 번째 여기에서 r은 마이너스 7은 아니라니까 r은 7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푼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딱 풀어보려고 봤더니 봐요. r이 7보다 크대. 양수든 음수든 커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뭐가 돼? 먼지가 되는 거야. 약분했어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극한 건 마이너스 1 나오는 얘는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자, 요거 풉니다. R과 7 중에 7이 크대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먼지지? 먼지 되면서 얘 뭐 되겠습니까? 1. 와우. 우리가 원하는 바야. 그죠? 자, 그리고 R이 7이래요. R 자리에 7 대입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0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얘도 틀리구나. 예, 우리의 상황은 요 녀석이네. 이때 정수 R의 개수 구하랍니다. R은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다지. 자, R의 개수 구하는 식 불러볼까? 시작. 7, 마이너스 7, 빼기 1. 자, 지금부터 질문. 나 이거 왜 빼기 1이 나오는지 잘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해주세요. 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자. 혹시 한 명도 없어? 이 찝찝함. 하고 갈까 말고 갈까? 하고 갈까요? 자, 하고 가겠습니다.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등호가 양쪽 모두 들어